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새벽 4시, 박영자는 또 눈을 떴어요. 식당 오픈 준비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죠. 아들 도연이를 검사로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어요. 엄마, 오늘도 새벽에 나가세요? 중학생 도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던 날이 기억났어요. 응, 우리 도연이 학원비 벌어야지. 영자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모았거든요. 20년이 흘렀어요. 도연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합격 발표날 도연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영자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텼구나 싶었거든요. 1년 후, 도연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받았어요. 영자는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줬죠. 자신이 30년간 모은 돈 3억 원의 대출 2억을 더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돈을 낸 건 영자였죠. 엄마, 이걸 어떻게 갚아요? 갚긴 뭘 갚아. 엄마가 너 주려고 산 거야. 영자는 웃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도연은 1년 전에 윤세라와 결혼했죠. 피트니스 강사 출신인 세라는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외모를 가졌어요. 처음엔 영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죠. 어머니, 자주 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네. 하지만 결혼 후 세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검사 부인 모임에 나가면서부터였죠. 어머니, 다음 주 모임에는 안 오셔도 돼요. 왜? 엄마도 가고 싶은데. 검사 가정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좀 너무 서민적이세요. 세라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민적이라는 말이 곧 촌스럽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연도 세라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세라 말이 맞아요. 엄마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 직업이 검사잖아요. 주변 시선도 신경 써야 해요. 영자는 아들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힘들까봐 참는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울었어요. 손바닥만 한 원룸에 앉아서 사진첩을 펼쳤죠. 어린 도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당신 어머니, 이제 좀 선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세라가 아파트 거실에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부인 모임에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검사 어머니가 식당 일했다는 거 알더라고요. 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했던 거죠. 그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검사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했대?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요. 도연은 침묵했어요. 사실 자기도 신경 쓰이긴 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내일 엄마한테 얘기할게. 확실하게 해요. 이제 검사 가정인데
어머니는 조금 조용히 지내주셔야 해요. 다음 날 도현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작은 식당에서 만났죠. 엄마, 할 말이 있어. 그래, 뭔데? 당분간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마. 세라가 좀 예민해서. 영자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귀를 의심했죠.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도 이해해줘. 내가 검사잖아. 주변 시선이 중요해.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이라도 했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좀 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죠.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도 안 썼죠. 이게 내 아들 맞나?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나려다가 꾹 참았죠.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자는 아들에게 연락도 못했죠. 세라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가야지. 영자는 새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정장을 샀죠. 아들한테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파티 날 영자는 아파트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문을 연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죠. 축하하러 왔어. 우리 도연이 승진했다며. 아, 네. 들어오세요. 세라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검사 동료들과 부인들이 모여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도연아, 축하한다. 엄마, 왜 왔어? 도연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축하하려고 왔지. 내가 오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흐렸어요. 그때 한 부인이 다가왔죠. 어머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도연이 엄마예요. 아, 그 유명하신 30년간 식당에서 일하셨다는 부인의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라가 다가왔죠. 어머니, 잠깐 이리 오세요. 세라가 영자를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문을 닫더니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해요. 옷도 그렇게 입고 오시고. 세라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만 원짜리 새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영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죠. 추석이 다가왔어요. 영자는 고민했어요. 명절인데 아들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용기를 냈죠. 도연아, 추석에 엄마가 갈까?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세라 친정에 가기로 했어. 그래. 그럼 명절 전에라도 한번 볼까?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영자는 아들 집 앞에 섰어요. 반찬을 싸왔거든요.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용 재료와 김치를 준비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어머니?
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반찬 좀 가져왔어. 우리 도연이 잘 먹고 다니나 싶어서. 지금 손님들이 와 있어요. 오늘은 좀. 금방 놓고 갈게. 방에 안에. 영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세라의 친구들 5명이 앉아 있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영자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영자가 인사했어요. 여자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세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부엌에 놓고 가세요. 그래. 영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세요? 네, 갑자기 오셨네요. 세라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요즘 시어머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꾸 찾아오시니까 정말. 영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죠. 거실로 나가려는데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그래, 갈게. 근데 우리 도연이는? 회사 회식 있어서 늦어요. 그럼 도연이 올 때까지 좀 이따 갈까?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보였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그만 오세요. 뭐? 자꾸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전화하고 오시든지 해야죠.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는데 전화를 해야 하니? 어머니, 이제 저희도 따로 사는 가정이에요. 경계가 필요하다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거실에 있던 친구들도 다 듣는 목소리였죠. 경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죠. 거실에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라야, 내가 30년을 내 남편 키웠어. 그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그게 평생 들락날락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세라가 팔짱을 꼈어요. 표정이 차가웠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 쩡쩡 울렸어요. 영자는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거실의 여자들도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알았어. 영자는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세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 집에서 쫓겨났어요. 영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죠.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엄마, 세라한테 들었어. 왜 갑자기 왔어?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엄마, 이제 좀 자제해줘. 세라가 많이 불편해해. 도연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알았어. 이제 안 갈게. 화내지 마.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됐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영자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어린 도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게 내 자식 맞나?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들여다봤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파트 계약서 말이에요. 그 집. 영자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죠. 먼지를 털고 열었어요. 안에 노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열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나왔죠. 계약자 이름은 도연이었지만 실제 돈을 낸 건 영자였어요. 영수증도 그대로 있었죠. 영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어요. 최성진. 영자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공인중개사였죠. 그 집을 살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성진 씨, 나 영자야. 영자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영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 집, 도연이 명의로 된 거 있잖아. 그거 실제 소유자가 누구야? 그야 당연히 영자 씨지. 돈은 영자 씨가 다 냈잖아.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한 거고. 법적으로도? 당연하지. 증여 신고도 안 했잖아. 실소유자는 영자 씨야.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성진 씨,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 집 말이야. 다시 내 명의로 돌려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성진이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내일 얘기할게. 영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세라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영자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성진을 만났어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이었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성진이 차를 내왔어요. 영자는 지난 일들을 얘기했죠.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의 차가운 태도,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시 내 명의로 돌리고 싶어. 영자 씨, 그건 가능해. 원래 실소유자가 영자 씨니까. 근데 그러면 아들이. 알아.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서류 준비해 줄게.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고마워. 영자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서류가 준비됐어요. 영자는 등기소에 갔죠. 명의 변경 신청을 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죠. 실소유자 증빙 서류가 다 있네요. 일주일 후에 처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등기소를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그런데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목소리가 급했어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왜? 무슨 일인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집 담보 대출 해지 서류를 제출하래.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영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도연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죠. 엄마가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원래 내 집이었잖니. 무슨 소리야? 내 명의인데? 명의만 내 거지. 돈은 내가 다 냈어. 그거 알지?
전화 너머로 도연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거죠. 엄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내일 성진 사무실로 와. 서류 보여줄게. 영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도현과 세라가 사무실로 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영자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죠. 보렴. 이게 증거야.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매매계약서, 송금 영수증, 대출 상환 기록. 모든 게 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엄마, 이게 내가 3억을 냈어. 대출 2억도 내가 갚았고. 내 명의로만 해준 거지. 실제 주인은 나야. 도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세라가 끼어들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증여한 거 아니에요? 증여 신고했니? 안 했잖아. 그럼 내 거지.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세라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내가 나한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도 생각했어. 진짜 나가야겠다고. 영자가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라는 입을 다물었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오해 아니야. 너희가 원한 거잖아. 나보고 물러나래. 그래서 물러나는 거야. 내 집도 다시 가져가고. 어머니, 그 집에는 저희가 살고 있어요. 세라가 외쳤어요. 영자는 웃었죠. 그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집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야. 성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실소유자가 영자시니까 명예 변경도 가능하고요. 도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세라는 영자를 노려봤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라고. 너희가 나보고 어떡하래. 30년 키운 아들 집에서 쫓겨난 나는 어떡하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도현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서류는 접수했어. 일주일 후면 명의가 바뀌어. 그럼 우리 어디 살아요? 세라가 소리쳤어요.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알아서 살았으니까.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이 팔을 잡았죠. 엄마, 제발. 손 놔. 영자는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죠. 뒤에서 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시원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됐네. 영자는 중얼거리며 걸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예 변경이 완료됐죠.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어요. 소유자 이름에 박영자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진짜 내 거네. 영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이 홀가분했죠. 그런데 도연 부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명의가 바뀐 걸 안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뭐래? 담보대출이 문제래. 명의자가 바뀌었으니까 대출 조건도 재검토해야 한대.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자율이 2% 올라간대. 월 상환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월급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대출 상환했으면 생활이 빠듯해지는 거죠.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도연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세라가 말렸죠.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도연은 어머니 원룸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왜 왔니?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엄마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무슨 생각? 그 집 말이야. 분명에 다시 돌려줘.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영자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나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는 여기 있잖아. 이 좁은 원룸에서 30년을 고생해서 산 집을 빼앗기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죠. 엄마 제발. 나 망해. 망하는 건 네 일이야. 나도 평생 혼자 망하지 않으려고 버텼어. 영자는 문을 닫았어요. 도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죠. 엄마, 엄마. 도연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어요. 하지만 영자는 안에서 귀를 막았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사흘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도연에게 검찰 감찰부에서 연락이 온 거죠. 김도현 검사님, 부동산 신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죠? 근데 증여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 명의였는데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이 있었던 거죠.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도연은 식은땀이 났어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면 파면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서류 제출하시고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주저앉았죠. 세라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감찰이야. 집 문제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세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라는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검사 부인 모임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세라 씨, 요즘 어때요? 한 부인이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세라는 억지로 웃었죠. 잘 지내요. 왜요? 아니, 들었어요. 시어머니랑 집 문제로 싸웠다며 명의까지 뺏겼다고.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그건 검사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며. 진짜예요? 다른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세라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다들 알던데요. 시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며.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먼저 갈게요. 벌써?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인들이 킥킥거렸어요. 세라는 뛰쳐나왔죠.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울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요. 나도 힘들어. 조사 받아야 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파면이야. 세라는 주저앉았어요.
검사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세라가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도연은 회사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형,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죠. 도연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한테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떡하죠?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명예 돌려달라고 빌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고민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감찰 조사가 시작됐죠. 도연은 감찰실에 불려갔어요. 김 검사님, 이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뭡니까?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증여 신고는 왜 안 했습니까? 그게 명의만 제 것으로 했고 실소유자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럼 재산 신고를 잘못한 거네요.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감찰관의 말에 도연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감찰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죠. 김 검사 큰일 났대. 부동산 문제로 감찰받는데 어머니랑 싸워서 집까지 뺏겼다며.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죠. 지방 발령 검토 중. 상사의 메모였어요. 도연은 쪽지를 구겨서 버렸죠.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세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친정 가요. 왜? 여기 있기 싫어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다 싫어요. 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도연은 말리지 않았죠. 사실 말릴 기력도 없었어요. 알았어. 세라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죠.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빈 아파트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후회됐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세라 편만 든 것, 체면만 챙긴 것, 모든 게 잘못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 만에 처음 후회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연에게 정식 징계 통보가 왔어요. 3개월 정직이었죠. 정직? 도연은 서류를 보며 망연자실했어요. 검사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긴 거죠. 승진은 물 건너갔고 지방 발령도 확정됐어요. 세라는 친정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혼할래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집안이랑 엮여 있으면 너만 손해야. 세라 어머니가 찬성했어요. 세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죠. 도연에게 이혼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도연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직장, 결혼, 명예. 남은 건 텅 빈 아파트와 감당할 수 없는 대출뿐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술을 마셨어요. 혼자 소주병을 비우면서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는 걸. 어머니를 무시한 것, 세라만 편든 것, 체면만 챙긴 것.
다 자기가 한 짓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원룸 문 앞에 섰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도연을 봤죠. 왜 왔니? 엄마, 나 망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표정 없이 도연을 쳐다봤죠. 그래서 정직당했어. 지방 발령도 났고 세라는 이혼하겠대. 그거 다 네가 한 짓이잖니. 영자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엄마, 제발 도와줘. 명예 다시 내 이름으로 해줘. 그럼 감찰도 무마되고. 안 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발. 나 죽어. 너 죽는 거야 네 일이고 나는 내 집 지킬 거야. 영자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도연이 문을 붙잡았죠. 엄마, 30년 키워준 거 다 잊었어?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영자는 도연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너도 나한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30년 다 잊었잖니. 이제 나가줘. 도연은 얼어붙었어요. 자기가 세라한테 들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엄마, 나가. 영자는 문을 닫았어요. 도연은 복도에 주저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영자의 지인 성진을 만났어요. 도연 씨,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네. 어머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0년 키운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성진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안 고쳤어요? 지금 와서 빌면 뭐해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죠.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찰청에서 온 문자였죠. 지방 발령 확정.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남지청 근무.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서울에서의 검사 생활, 화려했던 명예, 다 사라졌죠. 며칠 후 세라가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도연은 서명했죠.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5억짜리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 거라고 통보했거든요. 이사날,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30년 어머니의 희생으로 마련한 집. 그걸 지키지 못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전남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작은 사무실, 낯선 동료들. 서울에서의 화려함은 다 사라졌어요. 김 검사님, 오늘 재판 서류 준비됐습니다. 후배 검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말수가 줄었어요. 웃음도 사라졌죠. 점심시간 혼자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 그 돈으로 자기를 키웠던 어머니.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밥맛이 없었죠.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감찰부였죠. 김 검사님,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무슨 부동산 증여 미신고 건으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승진 심사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년 승진 제외면 경력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현은 주저앉았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때 세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도 없어요. 어차피 당신 명의 재산이 없으니까. 잘 살아요. 도현은 휴대폰을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도현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했죠. 마지막으로 빌어볼 생각이었어요. 원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죠. 여러 번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사 가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도현은 놀랐죠. 언제요? 일주일 전쯤? 짐 다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요. 말씀 안 하시던데요.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떠난 거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 도현은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영자가 살던 동네를 걸었죠.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도 지나갔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었죠. 30년. 도현은 중얼거렸어요. 30년의 희생을 한순간에 저버렸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며칠 후 도현은 다시 전남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출퇴근했죠.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는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선배 검사가 술을 사줬어요. 도현아, 많이 힘들지?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어머니랑은 연락 안 돼? 연락처도 모르겠어요. 이사 가시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늦었구나. 알아요. 도현은 소주잔을 비웠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그날 밤 도현은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 어머니는 항상 웃고 있었죠. 자기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도현은 사진을 내려놨죠. 눈물이 또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동료가 말했어요. 김 검사님, 서울에서 소문 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까지 뺏겼다고. 도현은 고개를 떨궜어요. 창피했죠.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셨어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도현은 사무실로 들어갔죠.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도현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도현은 혼자 걸었어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잃은 거지? 직장? 아니, 그건 아직 있어요. 결혼? 그것도 원래 진심이 아니었죠. 집? 원래 어머니 거였어요. 그럼 뭘 잃은 거지? 엄마.
도현은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잃은 거죠. 30년을 자기만 바라보며 살았던 어머니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랑을. 도현은 바닷가에 주저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울었죠.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혼자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났어요. 영자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죠.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도 가꿨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영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정말 좋아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아들 생각은 가끔 났지만 후회는 없었죠. 자기 인생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성진이 찾아왔어요. 영자 씨, 잘 지내네. 그럼 여기 정말 좋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연 씨 소식 들었어? 들었어. 지방에서 근무한다며. 많이 힘들어 하던데. 영자는 차를 마셨어요. 표정이 담담했죠.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나도 3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하지만 평온했죠.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어요. 공직자 재산 신고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자는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 뉴스는 이제 관심 없었죠. 며칠 후 동네 카페에 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창가에 앉았죠. 밖을 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접니다. 도현이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6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는. 그냥 그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죠.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가 웃고 있었죠. 도현아, 용서는 이미 했어. 근데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도 내 인생 살 거고. 그럼 저는 어떡해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전에 나한테 남편이 그랬어. 이제 어떡해? 근데 나 혼자 버텼잖니. 너도 버텨.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필요 없어. 전화로 할 말 다 했으니까. 잘 살아라. 영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죠.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죠. 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됐지.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한 달 후 성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세라 씨가 이혼하고 재혼했대. 그래? 피트니스 사업하는 사람이래. 근데 그것도 잘 안 된다던데.
그럼 그렇지. 영자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인생은 자기와 상관없었죠. 도연 씨는 아직도 지방에서 근무하고 혼자 원룸에서 산대.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영자 씨 정말 대단해. 흔들림이 없네. 나도 살아야지. 30년 고생했는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영자의 웃음이 밝았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영자의 마당에 꽃이 피었죠. 빨강, 노랑, 분홍. 화려했어요. 이쁘다. 영자는 꽃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아주머니들과 등산도 가고 할머니들과 차도 마셨죠. 영자 씨, 아들 있으시죠?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죠.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가끔 오시나요? 아니요, 안 와요. 왜요? 싸우셨어요? 영자는 웃었어요.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각자 길을 가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영자의 표정이 담담했거든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영자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죠. 엄마. 도연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영자는 흙을 털고 일어났죠. 어떻게 찾아왔니? 성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영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남들 본다. 도연은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영자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가 전화로 말했잖니. 용서는 했어. 근데 다시 네 엄마로는 못 돌아가. 왜요? 제가 뭘 더 해야 돼요? 할 거 없어. 그냥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영자는 다시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죠.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후회는 네가 하는 거야. 나는 이제 후회 안 해. 영자가 꽃에 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죠. 다시 올게요. 오지 마. 너 바쁘잖아. 엄마. 그만 가봐라.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갔죠. 영자는 도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꽃을 가꿨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야.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꽃에 물을 주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가족 드라마가 나왔죠. 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장면이었어요. 저런 게 드라마지. 영자는 채널을 돌렸어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카페에 갔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창가에 앉았죠. 노트북을 펴서 인터넷을 했어요.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죠. 제주도, 부산, 강릉.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영자는 웃으며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다음 주 출발이었죠.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맑았죠. 인생이 공평하네.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30년 고생한 만큼 이제는 자기가 행복할 차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장미 한 다발을 샀죠. 누구 드릴 거예요? 주인이 물었어요. 영자는 웃었죠. 저요. 제가 받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장미를 화병에 꽂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니 화사했죠. 예쁘다. 영자는 장미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산 꽃이었죠.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의 희생, 배신, 그리고 복수. 모든 게 끝났죠. 전화 한 통이면 됐어. 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랬죠. 성진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명의를 바꾼 게 전부였어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죠. 조용하게 자기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창문을 열었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62살, 늦지 않았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다음 주 제주도 여행, 그 다음에는 유럽도 가볼 생각이었어요. 30년 모은 돈으로 이제는 행복할 차례였죠.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영자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엄마. 멀리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환청이었죠.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잘 가라, 도연아. 너도 내 길을 가거라.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작별 인사였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에 나가 꽃들을 봤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반짝였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 영자는 웃으며 물을 주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영자는 꽃 한 송이를 꺾어 코에 대봤어요. 향기가 좋았죠. 이제 내 차례야. 영자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어요. 이제부터는 자기만의 길을 걸을 거예요. 영자는 꽃을 화병에 꽂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인생이 공평하네. 정말. 그리고 미소 지었죠. 진짜 자유로운 미소였어요.